오늘 우리는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 플라톤, 즉 플라토 기원전 427년부터 347년까지의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이 던진 참된 알, 즉 에피스테메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 바로 상기설, 즉 아남네시스와 변증술, 즉 디알렉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의 낡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들이 과연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동굴 깊은 곳에 묶여 오직 벽만 바라보도록 고정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그 불빛과 죄수들 사이로 온갖 사물들의 모형을 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죄수들은 평생 동안 벽에 비친 이 그림자들만을 보아왔기에 그 그림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실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그림자의 소리와 형태일 뿐입니다. 플라톤은 바로 우리 대부분이 이 죄수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감각의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제, 즉 이데아의 세계가 동굴벽에 들이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그림자 너머의 실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의 자체, 아름다움 자체, 선함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이나 예술 작품들은 모두 아름다움 자체라는 완벽한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이데아라는 참된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 길을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 상기설과 변증술을 통해 제시합니다. 상기설이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깨우는 과정이라면, 변증술은 그 어렴풋이 깨어난 진리를 이성의 빛으로 꼼꼼히 닦아 명료하고 체계적인 알무로 완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설이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면 변증술은 그 길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등반 기술인 셈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우리를 동굴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알미, 태양 아래로 인도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상기설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 메논에서 배움은 상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외부로부터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씨앗처럼 내재된 알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기설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이라는 깊은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 즉 푸시케는 육체라는 일시적인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오직 순수한 정신적 실제들만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모든 이데아, 즉 원의 완전한 본질, 정의의 완전한 본질, 선의, 완전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입고 이 혼란스러운 감각의 세계로 태어나는 순간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이데아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망각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한 개체들, 예를 들어 다양한 아름다운 사물들을 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자극제, 즉 방아쇠가 되어 영혼은 과거에 보았던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움 자체의 이데아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그랗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여러 물체들을 보면서도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 불완전한 형상들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았던 완벽한 원의 이데아를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는 기하학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노예 소년에게 다가가 복잡한 기하학 정리를 가르치는 대신 오직 몇 가지 질문만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땅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면적을 정확히 2배로 만드는
새로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틀린 답을 내놓지만 소크라테스가 끈기 있게 던지는 질문들을 따라 스스로 생각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결국 기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한 변으로 하는 새로운 정사각형이 원래 넓이의 2배가 된다는 정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에게 지식을 주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통해 소년이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던 기하학적 진리를 상기하도록 이끌어준 조력자, 즉 영혼의 조산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는 지식의 진정한 원천이 외부의 권위 있는 교사나 책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교육자의 진정한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안내자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기설은 모든 인간의 영혼이 진리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인간의 이성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설은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보편타당한 지식, 즉 아프리오리 지식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이나 이는 이보다 크다와 같은 수학적, 논리학적 진리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참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2개의 막대기나 완벽한 원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음이나 원의 완벽한 정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것들의 완벽한 이데아를 이미 보았고 지금 그것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후대 합리주의 철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기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참된 삶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철학적 탐구를 통해 누구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신분 사회 속에서 신분이나 배경,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은 근원적으로 신적인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설만으로는 참된 삶에 이르는 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기를 통해 불현듯 떠올린 삶은 아직 단편적이고 희미하며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과 같아서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감각적 경험에 의해 촉발된 직관적 깨달음은 자칫 근거가 불충분한 주관적인 의견, 즉 독사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용감한 행동을 보고 용기란 저런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끼는 것은 아직 참된 삶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용기인지 비겁함이나 만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단편적인 삶의 조각들을 엮어 어떠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적인 지식, 즉 에피스테메로 끌어올릴 더욱 엄밀하고 고차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변증술, 즉 디알렉틱입니다. 상기가 진리의 원석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면 변증술은 그 원석을 세공하여 완벽한 보석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플라톤에게 변증술은 철학적 탐구의 최상위 단계이자 참된 삶인 에피스테메에 도달하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방법론입니다. 그의 중기 대화편인 국가에서 상세히 묘사되는 변증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나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와 문답을 통해 개념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제시된 가설들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점차 더 낮은 단계의 의견들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보편적인 진리로 상승해 나아가는 영혼의 이성적 훈련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변증술은 혼자서 하는 사색이 아니라 반드시 이성적인 동반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증술의 과정은 크게 2가지 방향, 즉 상승과 하강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승의 과정입니다. 이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그것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인 이데아로 묶어내는 종합, 즉 시놉시스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증술을 훈련하는 철학자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의로운 행위들, 법률들, 제도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 것,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 등 여러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것들이 가진 한계와 모순을 밝혀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개별 사례들의 특수성을 넘어서 그 모든 정의로운 것들을 정의롭게 만드는 공통의 본질, 즉 정의 자체의 이데아를 파악하기 위해 점차 상승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승 과정은 개별 이데아들을 넘어 결국 모든 이데아들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의 근원이자 위계 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 실제, 바로 선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동굴 밖의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어야만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또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듯이 선의 이데아는 모든 다른 이데아들, 즉 정의, 아름다움, 용기 등의 이데아들이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동시에 우리의 이성이 그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성의 빛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변증술의 상승 과정은 바로 이 모든 존재와 알미, 궁극적 실제인 선의 이데아를 다른 어떤 매개도 없이 이성으로 직접 파악하는 것, 즉 직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야 철학자는 비로소 모든 가설을 넘어선 확실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선의 이데아라는 지혜의 정점에 도달한 철학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인 하강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원리인 선의 이데아로부터 다시 개념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면서 모든 이데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논리적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즉 디아이레시스의 과정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전체 풍경을 조망한 후 각각의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마을로 이어지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이데아는 이성적 동물과 비이성적 동물로 나뉠 수 있고 이성적 동물이 바로 인간의 정의가 되는 것처럼 모든 개념들이 선의 이데아 아래에서 질서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자의 삶은 더 이상 개별 이데아에 대한 단편적인 상기나 직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인 선의 이데아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전체 실제에 대한 통일되고 정합적인 지식 체계, 즉 완벽한 에피스테메입니다. 이제 그는 왜 정의가 선한지, 왜 아름다움이 추구되어야 하는지를 모든 것의 궁극 목적인 선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말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삶의 경지입니다. 이처럼 변증술은 상기설을 통해 어렴풋이 떠올린 진리의 파편들을 이성의 힘으로 갈고 닦아 선의 이데아라는 정점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체계화된 보석으로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 영혼 전체의 방향을 감각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리는 영혼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여정을 마친 철학자는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동굴의 동료 죄수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실천적 책임, 즉 철인 통치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에게 참된 삶에 이르는 길은 상호 보완적인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인 상기설은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진리가 내재함을 일깨워주며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감각 세계의 불완전한 현상들을 보며 영원하고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어렴풋이 떠올리는 이 과정은 우리를 현상 너머의 본질적인 실제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지혜의 불꽃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증술이라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이성의 단련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변증술은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통해 상기된 단편적인 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마침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선의 이데아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완벽한 체계를 완성합니다. 상기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변증술은 그 눈으로 세계의 참된 모습을 명료하고 질서정연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는 고도의 훈련인 셈입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심오한 탐구는 24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자극적인 정보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그저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믿는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한가? 아니면 치열한 이성적 성찰을 거친 체계적인 지식인가? 플라톤의 상기설과 변증술은
우리에게 감각적 만족과 피상적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이성이라는 등불을 통해 참된 삶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는 준엄한 철학적 요청으로 다가옵니다.